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토스에서는 약간 현자 컨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저희 링크를 드릴 건데 고정 댓글에다가 카페에 1 차적으로 다른 기업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건 제가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요걸 보시고 '아 얘 이런 사람이구나. 관심 좀 가져 봐야겠다.' 이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령주주분들께서는 이 고영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같이 깨달음을 얻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간, 고영과 AI 그리고 의료 로봇입니다. 사실 이 고영이 의료 로봇 관련주다. 뭐 그리고 카이메로. 제가 이거를 당시에 잠깐만요. 제가 커버를 시작한 시점이 뒤에 나올 텐데 이걸 1월 초인가에 제가 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리고 저희 아빠나 이제 약간은 좀 보수적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던 PPT입니다. 그 당시 내용 하나도 변함없이 이제 앞에 내용들 그대로 담을 거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이번에 2월 2 일에 오늘 녹화하는 시점이 2월 2 일이거든요. 2월 2 일에 실적 발표가 나 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드리고 제 예측이 맞았다. 이런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I 기업이라는 거를 많이 놓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다. 의료 로봇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돈의 흐름을 따르는 투자를 하는데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구성된 영상이다.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투자라는 사람이지 저는 현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소 비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 닉네임 키코큐 토스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가볍게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저는 나름대로 이게 자부심이 있어서 뭐 제 거래 내역을 다 까고 특히 토스에서 이제 뭐 "개미들이 많다."라 하는 흔히 거래량은 많은데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은 좋은 종목인데도 그런 거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현재 8,900 명의 팔로워 수 갖고 있고 저는 거래 내역 다 깝니다. 그리고 단타 치는 거 다 보여 드리고 거기에다가 수익 다 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고용 실적을 보고 낙폭이 좀 과하길래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고 네, 오늘자 실적 발표 후에 고용을 이렇게 매수하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다. 되게 좋죠? 저는 이제 뭐 키, 코, 큐에서 이제 억지로 의미 부여한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고자 한다. 저는 내 가족에게도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정직한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드리려 하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드린 단단한 멘탈. 이거는 제가 이제 토스커뮤에서도 하고 있죠. 전 섹터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겁니다. 제가 이제 유료 멤버십을 3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 뭐 제가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또 오픈톡 무료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요거 자체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공부를 하고 하신다라면 돈 버는데 그리고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많이 벌어 보시고 3월 말에 오픈할 유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시범 운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투자 모토는 뭐 거시적으로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돈의 흐름을 따른다. 또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뭐 타점이 타율이 굉장히 좋아요. 토스 커뮤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재료 파악 후에 비중을 정하고 수시로 관찰을 합니다. 뭐 이제 바이오로 퉁친다 바이오를 얘기한다라 하면 이제 계약 라이센스 아웃이죠. 임상 결과 등에 따라 실제로 대응을 하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것들 되게 중요시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는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많이 공부를 합니다. 고영이 뭐 하는 회사냐라 하면 일단 1월 8일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만들었던 날이 1월 8일인가 뭐 발표했던 날이 주위에 이렇게 공개했었는데 그 당시에 1.8조고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인가요?
토스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2.2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한 30%쯤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뭐 첫 번째 글로벌 분석 뭐라 하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첫 번째로 라이브로 다시 어, 어, 네. 제가 앞서서 카페에다가 첫 번째 종목 분석을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종목이었는데 미장 종목이었는데 그것만 보셔도 알 거예요. 그때 당시로도 2, 30%가 올랐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요거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 해석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게 이후에 증명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어차피 1월 8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PPT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고영은 시작이 글로벌 1위 3D 정밀 측정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1위예요. 이제 뭐 못해도 경쟁률로 봤을 때 그리고 점유율로 봤을 때 20%의 점유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3D다 보니까 높이와 부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어떠한 모션을 캡처한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었을 때 2D라고 하면 높이와 부피가 아닌 이제 단면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여러 대를 통해 측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지만 3D다 보니까 높이, 부피 플러스 그림자까지 측정이 가능해서 그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1위 뭐죠 이거? 1위인데요. 현재 점유율 1위인데 최초 상용화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네, 최초 상용화이자 1위 기업이에요. 네, 테슬라, 삼성, 애플 등을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왜냐?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전장, 그리고 컴퓨터,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전기 제품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거 줄임말인데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자동차의 이제 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품 관련 주였는데 컴퓨터나 이제 반도체 검사에 모두 쓰였다. 실제로 이제 가장 전성기 때는 영업이익률 20%까지 찍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은 이제 완료했고 FDA 승인 절차도 완료해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적다. 이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고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이런 좀 대학병원, 굉장히 큰 병원들이죠. 우리나라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700건 이상의 수술을 완료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고광일 대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 대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대표님께서 과거에 이제 용환이신데 나이가 좀 드셨습니다. 로봇 연구만 무려 40년을 하신 전문가세요.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런데 3D 이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시작부터가 로봇 회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캐시카우를 얻기 위해 네, 이 3D 정밀 측정 이걸 이제 앞으로 로봇에 도입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일단 뭐 화려합니다. 그죠? 중요한 게 현재도 한국로봇 산업협회 부회장이시고 의료로봇 산업협의회 회장분이십니다. 회장님이시고 현재는 고영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이제 로봇 공학 박사시자 LG 굉장히 핫하죠 요새 LG 뭐 로보티즈 그런 거에 창시자라 보시면 됩니다. 로보티즈 같은 이제 LG 계열사 그거의 위다. 그래서 2014년부터 준비하셨으니까 사실상 실작을 이 기술을 의료 로봇 그러니까 의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했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핵심이에요. 자, 고양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2021년도에 로봇 비즈니스 페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거의 로봇 상용화를 실패했던 이력을 발판 삼아서 실제 수요가 있는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개발 과정에서도 현업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 얘기해서 새벽에 막 이제 현업자분들께서는 실제로 회사를 다녀오고 밤에 시간이 남겠죠. 그럴 때 모셔와 가지고 현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개발한 로봇이 바로 이 의료 로봇입니다. 이 의료 로봇주라고 현재는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AI 그리고
의료, 로봇 두 파트 모두 다 확실한 강점이 있고 밸류가 높아질 만한 회사입니다. 현재 매출로 증명되는 과정 속에 있고 이게 제가 현재 녹화하는 시간 2월 2일이고 이 PPT가 1월 8일 날 최종적으로 제작이 된 PPT인데 이때 예측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주가가 오늘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회사의 가장 큰 현재로서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3D 검사 장비입니다. 그냥 읽어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네, 센서가 3D 센서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 부품을 그림자까지 같이 측정을 해서 높은 정확도와 반복성으로 신뢰도를 증가한다. 이거 읽어보셔도 괜찮고요.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3D다. 근데 이게 다른 회사들에서도 3D를 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탑이다. 추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멈춘 다음에 그리고 이게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납을 먼저 바르고 이후에 부품을 붙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 모두 3D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 소프트웨어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이게 반복 매출로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뭐 한 공정에만 들어갔다 혹은 두 공정에만 들어갔다라면 이제는 각 공정의 변곡점마다 배치가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현재의 AI 제가 첫 번째로 설명했던 기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AI의 HBM이 중요해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어 이 더 이거 뭐야? 더 많은 더 정확히는 어 현재 AI가 요구하고 있는 뭐 양도 많겠지만 이제 GPU에 있어서 이제 HBM뿐만 아니라 요런 간단히는 이 GPU를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이 층을 여러 개를 쌓아야 되는데 여러 개 쌓으려면 층별로 힘들어. 잠깐만. 네. 이 층도 얇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층이 최대한 많이 쌓이면 좋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때 만약에 층을 두 개만 쌓을 때 이 각 층을 검사하는 것과 층을 10개를 쌓아요. 그러면 각각의 층을 모두 검사하고 모두 다 문제가 없어야 그리고 이때 이거의 비용이 더 비싸겠죠. 현재가 이런 상황이에요. 각 층을 모두 다 측정을 해야 되고 이때 수율 극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결국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연관을 지어서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검사 장비 쪽에 기존의 캐시카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한 층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HBM이라고 흔히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뭐 하이닉스, 삼전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도 앞서 HBM 여러 층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플러스 알파로 현재 자동차 전장 근데 이게 전기차라고 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의 전장은 부품은 진동이 심해요. 급격하게 온도 변화, 습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검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3분기까지의 데이터 IR 자료였는데 이제 IM 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자동차 전장이 높았고 이때 IoT 서버 점점 이쪽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투자 핵심 포인트고 보시면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갑자기 뭐 중국에서 뭐 한국 관련해서 뭘 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관세 뭐 때려요. 이런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이 D 플러스와 D 장비 두 가지가 있는데 D 플러스 장비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21년도에 준비했는데 어 이 현업자랑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강점인데요. 실제로 하이닉스에 이제 20년도였나? IR 자료를 보면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HBM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뭐 구글은 TPU를 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현업사랑 얘기했다 보니까 미리 HBM 고성능 컴퓨터용의 검사를 맡는 장비를 미리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미리 앞서 나가는 부분이 좀 더 기업의 신뢰를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뭐 빛나는 뭐 그런 거라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그냥 이 공정 과정에 다 들어가게 되고 점점 이 공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압도적인 1위 회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반기만 해도요. 이쪽 매출 규모가 1,100억 원 정도 나왔고 자, 이게 캐시 카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AI 엮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 과정을 담당하는 자, 각각의 예를 들어서 이쪽 이런 것들만 납품을 했다면 이제는 전체를 납품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제 각각의 부품만 혹은 각각의 공정 과정만 담당을 한다라면 어떤 회사에서 야 우리가 이거 한 번에 턴키로 다 팔아버릴게라고 하면 고용가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해먹으면 장점이 소프트웨어랑 엮는다라고 하면 요거 해먹을게.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팔게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어, 계속해서 사야 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반복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죠. 이 서버용 GPU, HBM 포함해서 전부 다 굉장히 이제 고성능 기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검사 기기를 요구해서 수율 관리를 위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중요한 거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25년도 초에 나왔던 기사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초기에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이게 진짠가 아닌가 애매해요. 물론 이제 기업이 튼튼한 기업이지만 그런데 이때 얘기했던 걸 그대로 이뤄낸 게 바로 12월 30일 요런 기사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340억.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게 뭐죠? 상반기에 자 상반기 통틀어서 모두 합쳐서 가장 비중 높았던 이 3D 검사 장비가 1,100억이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340억 규모를 따냈습니다. 바로 이게 AI 스마트 팩토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부가 가치, 영업이익률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밸류가 높아져야 된다는 포인트고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포인트고 이건 제가 이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정리인데 뭐 어느 기업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점점 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의료용 로봇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중요한 게 스마트 팩토리 AI고 그리고 이 메디칼 요겁니다. 이 로봇을 결국 3D 영상 측정 기술을 통해 간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걸 초기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건요.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 기존의 의료 로봇과는 달리 고형의 의료 로봇은 침대에 부착을 하는 시스템이고 여기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침대에 부착을 한다라 하면 내가 손떨림 혹은 수술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침대에 부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덜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트래킹 센서 그리고 플랫폼까지 같이 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카이메로라 말하고요. 해외에서는 지니언트 크레니얼이라 얘기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뇌수술 시에 자동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의사가 됐다 생각을 해 볼게요. 손으로 수술을 할 때 뇌수술은 굉장히 정밀한 타겟팅을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뇌에 전극을 삽입한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뇌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전류가 흐르고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병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치료는 못 합니다. 근데 병의 뭔가 악화를 막고 이제 더 많게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수명을 늘려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일본 PMDI 승인 났죠? 아마 1월에 이게 나기 전에 PPT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 MMPA 왜 이렇게 어려워? 요거 승인도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가 1차 매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지금이 2차라 보면 돼요. 아직 중국 승인은 안 났습니다. 뇌전증 수술뿐 아니라 이제 뇌종양 생검, 뭐 대뇌 출혈 배기라고 요게 조금 더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요게 아마 24년도 데이터였나 그랬을 거예요.
2,500만 명 이상이었어요. 파킨슨병. 근데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갈수록 노령화도 있고 이제 이쪽에 뭐 이게 뭐 막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 뭐 혹은 저희가 PC를 많이 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이런 전자파 노출이란 얘기도 있긴 한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과거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뇌전증 환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거기에다 정밀 도와 안정성이 뛰어난다. 이쪽에 강점도 있고 현재는 한화로 13억에서 16억 원으로 이제 한국에서 팔았었는데 국내에서는 더 싸게 팔았어요. 10억 원. 근데 해외에선 더 비싸게 팝니다. 왜냐? 이미 검증됐거든요. 현재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그러니까 이제 14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되죠. 수익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FDA 신청도 받았고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뇌수술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힘들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메드트로니가 굉장히 유명한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넥바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이라는 이 회사가 여기랑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되게 유명해진 사실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 로봇은 이 회사도 이제 의료용 로봇을 하는데 가격이 좀 쌉니다. 대신에 과거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약간 과거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이드 시스템이 없어요. 쌉니다. 그런데 정밀 타격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고형은 뇌수술인데 이제 메드트록인 척추 로봇까지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추가 진입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다빈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투이티브 서지컬 시총 굉장히 큰데 최근에 좀 반등했나요? 그런 회사인데 이쪽의 가격도 이 정도다. 사실은 좀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한다라면 이런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는 포인트예요. 고형이 14억 정도 된다라 했죠. 그리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드트로닉과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삼성 서울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에서 메드트로닉을 제치고 도입한 이유가 뭐냐라 하면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안정적이다. 추가적으로 수술 시간도 4시간 단축이 됩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회전율. 사실 근데 뇌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뭐 적다라 해도 뇌수술을 뭐 연달아서 빡빡빡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왕이면 좀 빨리 끝내놓고 대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그런 강점이 있고 네,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용의 시스템이고 정밀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괜찮은 게 이제 기존에 캐시카우가 있다 보니까 이 본사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하면서 소프트웨어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바로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큐렉스가 뭐 주가가 거의 2만 원 넘어서 사실 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갈 놈은 갑니다. 저는 근데 큐렉스의 가장 큰 단점은 과거에 제가 큐렉스를 계속 추정 관찰을 했다 보니까 아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인도였나요? 거기에서 짬 로봇이 나온 거예요. 싸게 짭으로 갖다 팔아버린 거야.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로봇은 어? 이게 조금 뭔가 불안하더라도 싸대요. 그럼 굳이 비싼 거 써야 돼 하면서 그냥 큐렉스 걸 안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절 로봇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반복 매출이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근데 고영은 이걸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I 기반 스마트 의료 시스템, 재활 로봇, 신경외과 외에도 이런 부분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큐렉스보다 좋다 생각해서 전 팔았는데 더 가야겠죠? 아무튼 크게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높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근데 로봇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팔아야죠. 영업이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 과거에 20% 이상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빈치와 비교하면 이 다빈치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에 막 경쟁 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뭐 리브스 매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커버했는데 여기에 경쟁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그렇대요. 뭐래 그렇대요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 되게 돈을 잘 벌고 실제로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은 이유가 이 면도 날까지
면도기만 파는 게 아니에요. 면도 날까지 파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팔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팔았는데 리브스 매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이 카이메로 고용이 중요한 이유가 완전 니치 마켓이에요. 여기를 들어오려 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 엄청 어려운 기술이고 이거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고용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게 들어거든요, 거의. FDA 승인도 25년에 받았으니까 11년이 걸렸어요. 이거 언제 다 할 겁니까? 못 들어와요. 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 현재는 장비 판매만 하지만 추후에 소프트웨어 잡히는 순간 영업이익률 폭발할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FDA 신청 이후에 이렇게 301개의 병원을 타겟팅을 했고 전체는 1,400개, 그러니까 1,400개,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1월에 만든 거다 보니까 현재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 회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큰 포인트고 이 나비온이라는 이제 의료기기 유통망 유통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미리 해서 이게 이제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 잡힐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에 점프업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고 현재 330개 병원 타겟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미리 타겟을 또 해놨다는 얘기예요. 승인 나는 순간 바로 잡힐 겁니다. 자, 미국 FDA 승인이 제가 25년도에 났다라 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이런 겁니다. 확실히 기존 수술 로봇보다 퀄리티가 높죠. 내비게이션 있고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700건 달성했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이번 실적 발표도 좀 이제 나오고 나서 제가 더 분석을 해볼 건데 네, 파킨슨병 환자 수도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기울기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정확히는 오 이렇네요. 약간 줄어드네? 또 줄어들어도 21년도인데 이제 이쯤이겠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 뭐 중요한 부분이 원래는 이게 제가 1월 8일 날 최종적으로 만들어놓은 PPT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왔던 데이터인데 영업이익률이 좀 안 나왔어요. 왜냐? FDA 승인하고 로봇 만들고 그랬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 매출 잡히고 AI 소프트웨어 잡히면서 영업이익률이 복구될 거다. 현재 이제 3분기 기준의 영업이익률은 원래 어딨냐? 13%? 오.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7%였는데 13%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었네요. 자, 그런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돈 잘 번다는 얘기고 증권사 리포트는 3만 원으로 잡았는데 저는 뒤에 타겟 프라이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과한데 제가 이제 유료하게 되면 이런 거 분석해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좋다. 투자 들어온 회사들이 강하다. 좋다. 그리고 뭐 테슬라 초기 투자했던 이제 과하죠? 네, 이렇게까지 합니다. 다 공부한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현대 오토에버 같은 뭐 하는데 이 회사 로봇 만드는데 많은데 올라갔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전 실제로 이렇게 사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글로벌 로봇 ETF는 아직 이런 추세. 근데 우리나라만 빡! 그러니까 이게 실적주는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고영은 그 당시에 25,000원. 제 유로 멤버십을 가입한다라면 뭐 아무리 비싸도 비싸게 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뭐 3.3에서 3.5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충분하겠죠. 이런 리포트. 그래서 이건 매수해야 돼 얘기했는데 매수 안 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더라. 이거 보고 어떻게 매수를 안 해요? 일곱 번째 포인트가 제가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해요. 1월 8일이 아마 토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1월 6일인가 나온 기사였어요, 이게. 아니 준비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뭔가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나? 이걸 준비하는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1월 9일이었네요, 정확히. 발표를 그러면 1월 10 며칠 날 했나 보다. 어쨌든 이 당시에 준비하는데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이제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아. 근데 고형 테크놀로지의 본부장님이셨어요. 한국형 국부펀드가 지금 몇 조였죠?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10조였나? 엄청 큰 규모예요.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 규모의 국부펀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기업이 유일한 기업이 하필이면 고영의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영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들어갈 거라서
이게 누르고 있다라 생각합니다. 야, 이런 거 누가 분석해요? 오케이? 자, 그다음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20조 원 맞네요. 20조 원. 제가 하도 머릿속에 많은 게 있어서 여기에 뭐 0.1%만 들어와도 얼마예요?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데 여기 하필이면 당당한 우리 대고영의 박남규 본부장님께서 나오셨다. 미쳤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요거? 이것 때문에 올랐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안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유료 멤버십 시작할 겁니다. 들을 사람만 들어라. 아니, 돈 벌자고 하는데 이걸 안 사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아, 화가 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 사요, 이거를. 아무튼 물어봤는데 안 산 사람이 50%예요. 50%. 말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채팅 좀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모멘텀이 돼서 추가적으로 영익 20% 찍히면서 점프업 할 거다, 주가가.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타겟 프라이스를 35,000원까지 1차 목표를 도는데 이미 달성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죠. 검사기 업체에서 AI 소프트웨어, 로봇 소프트웨어 플러스 로봇, 의료 로봇, 고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될 거라 하면서 사실 이게 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의료 로봇이 아니더라도 이 고영이 20%를 냈던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막말로 20% 낸다라 하면 42,000원 갈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가했던 내용입니다. 이 전까지는 1월 8일까지의 내용이었고 그때 당시 얘기했었고 그때가 주가가 25,000원이었죠.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 32,000원이고 제가 이거를 놓고 하는 당시가 일부러 애프터마켓 NXT가 끝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가. 근데 지금 장 끝나고 현재 2월 2일 기준으로 32,400원인데 제가 추가 매수를 이렇게 단행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바로 그리고 처음 제가 커버했던 시기가 이때일 거예요. 이때와 이때 2차로 커버했을 겁니다. 언제 매수했어도 25,000원 언더니까 큰 수익이었겠죠? 그리고 35,000원까지 갔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자, 실적 발표하자마자 한번 빡 했는데 다시 떨어졌죠? 기회입니다. 떨어진 이유는 거시경제적인 얘기라 실적 발표를 같이 보면요. 영업이익률을 실제로 네, 영업이익이 작년 이제 이게 연간 실적이니까 작년 대비해서 400%가 늘었어요. 왜냐? FDA 신청 관련 돈 안 들고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노하우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률 복구된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성공했다라는 거고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보유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네, 당기 순이익이 147억인데 이건 왜 감소했냐? 아마 그러니까 이게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3분기 때에도 이 당기 순이익이 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 굉장히 많이 복구될 거다. 이 과정에서는 제가 예측했던 AI 소프트웨어 매출과 FDA 신청 과정에서 들었던 일회성 비용들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로봇 소프트웨어 매출까지 잡힌다라면 점프업을 크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PPT를 이제 마지막 실적 발표까지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봤고 지금 이제 미선물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기회다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러한 이제 PPT들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제 생각에는 자 1, 2, 3단계 제가 단타도 잘 치거든요. 세 번째 상품으로 요거를 이제 팔 예정이고요. 조금 비싸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벌게 한 다음 가입을 시킬 거다 이런 느낌이고 첫 번째 상품을 좀 싸게 해가지고 요게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 그리고 신규 커버하는 종목들 매일매일 가벼운 코멘트 드릴 거고 구독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주 3회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분석해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 있고 대외적인 상황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요게 주 3회 이제 장 끝나고 하는 보유 종목 리포트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주 1회 플러스로 위클리 해 가지고 위클리로 이 주간
제가 추가적으로 뭐 주말에 보통 공부를 많이 해요. 한 다음 이거 좋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펩트론 사태 같은 경우에 저는 33만 원에 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지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료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알테 같은 경우에도 40에 정리하자 말씀을 드렸죠. 요거 토스에 다 남아 있습니다. 글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괜찮다. 자, 그렇게 저는 유료 멤버십으로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2차 전지, AI, 미장, 그리고 고형, 펩트론, 미래에스멘트 저도 그냥 가리지 않고 다 해요. 이게 첫 번째 계좌일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토스로 제가 증명을 할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이나 뭐 추가적으로 저희 오픈 카톡 그리고 비공개 카페도 있습니다. 초대해 드릴게요. 링크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에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 가지시고 돈 많이 버시고 3월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3월 말에 시작할 유료 멤버십 되게 싸게 할 겁니다. 뭐 장 좋으면 조금 더 올리고 장 안 좋으면 싸게 하고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갈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 좋아요 부끄러운데 야 이게 또 시원하게 떠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 되셨나요? 댓글로 그리고 가벼운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뭐 고정 댓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스의 닉네임 키코큐 검색하면 되거든요. 증명할 거니까 좀 흥미롭게 그리고 관심 갖고 같이 많은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